제가 최근에 되게 관심을 가졌던 배우가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테넷 보셨죠? 테넷의 존 데이비드 워싱턴. 정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덴젤 워싱턴의 아들 테넷의 주연 주도자 역할.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도 밀린 게임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일단 얘기해보죠. 놀란 감독은 이런 오해를 받아요. 예를 들면 감독이 편안하고 잘 맞는다고 느끼는 배우를 일관되게 기용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쵸? 놀란 감독이 쓰는 배우들은 어째 좀 겹치죠. 하지만 사실 다크나이트 3부작 제외하면요, 놀란 감독 영화에 자주 출연한 배우들은 마이클 케인, 그리고 길리언 머피, 톰 하디, 마리온 코틸라르, 케네스 브래너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새로운 배우를 기용하고 일회성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메멘토의 가이 피어스, 그죠?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휴잭맨, 인셉션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랑 다시 작업하는 일은 아직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테넷의 주인공들은 일단은 후자에 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는요.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인 덴젤 워싱턴의 아들인 존 데이비드 워싱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배우가 경력이 되게 독특해요. 되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란 배우가 테넷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재밌거든요. 이 배우는 5년 전만 해도 연기와는 아예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헐리우드에서 지금은 이제 가장 많은 감독들이 찾는 배우가 됐다고 해요. 테넷 이전에도 되게 많은 캐스팅 보트에 올라 있었고, 테넷 이후는 더 다르겠죠. 이제 이 사람을 저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니까 JD라고 부를게요. JD. 네. JD한테 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버지가 너무나 빛나는 존재였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빠를 따라서 연기를 하는 곳에, 댓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장문의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박꽃비님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프리처스 와이프 보셨군요. 프리처스 와이프 유치원 때 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네. 목사님으로 덴젤 워싱턴이 나왔었고, 제 기억으로는 휘트니 휴스턴이 아내로 나왔죠. 그쵸? 맞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여러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빠인 덴젤 워싱턴이 연기를 펼치는 걸 늘 이제 가서 본 거예요, 이 꼬마가. 덴젤 워싱턴에 나온 영화 중에 1989년에 나온 영화 중에 글로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JD가 그 영화 대사를 다 외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멋있어서 얘는 집에 오면은 아빠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빠 영화를 계속 보면서 아빠의 대사를 다 외운 거죠, 꼬마애가. 그러다가 1992년에 영화에 첫 출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출연하냐면 덴젤 워싱턴이 주연이었던 영화 중에 말콤 X라고 있습니다. 말콤 X를 연출한 감독이 스파이크 리 감독인데요. 그 당시에 촬영장에 놀러 왔던 6살짜리 JD를 영화 마지막 장면에 단역으로 넣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출연하는 첫 단추가, 단지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 후반에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배우 존 데이비드 워싱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테넷의 주연이었고,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며, 이 사람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식 축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리틀 풋볼 팀을 덴젤 워싱턴이 코치를 했었다고 해요. 영화 찍고 이제 주말에는 그 풋볼팀 감독을 한 거죠, 덴젤 워싱턴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UC 버클리로 가려고 진학할 수가 있었는데, 흑인 사립대학 중에 모어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덴젤 워싱턴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게 헷갈리기 시작을 했대요. 왜냐하면 모든 지인들이 "아, 얘가 덴젤 워싱턴 아들이래." 이러면서 다 모여서 학교를 가던 뭐 운동을 하러 팀에 가던 어딜 가던 다 몰려들어서 아빠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JD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처음에 막 얘기했대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 3학년이 됐어요. 근데 부상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테넷의 초반부에 보시면, 어 우연히 들어왔다가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구독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원하고썸님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네. 테넷의 첫 장면, 초반부 장면 보시면, 프롤로그 보시면 폭탄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 코트 보관소에 뛰어가죠. 뛰어갈 때 밑으로 쫙 미끄러지죠. 그게 괜히 나온 액션이 아닙니다. 네. 출신 성분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전투할 때 뜀박질하는 거 보셨죠?
완전히 그 옆에 공만 하나 끼면은 풋볼 선수예요. 엄청 잘 뜁니다. 그래서 놀란 감독이 제이디를 캐스팅할 때 그런 점도 좀 본 거라고 하죠. 이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부상에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훌륭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 한켠에 있던 배우에 대한 꿈을 다시 집어든 거죠. 그리고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거니까 이제 덴젤 워싱턴의 아내죠. 엄마는 "야 절대 연기하지 말고 풋볼 관두면 안 돼." 이러면서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디는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 직전인 2006년에 NFL 드래프트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떤 팀으로부터도 지명이 못 되고요. 캘리포니아의 루이스 램스라는 작은 팀에서 자유계약 선수로만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몇 달 만에 방출이 됐다가 연습팀의 멤버로 영입이 됩니다. 주전은 절대 아니고 연습용 그냥 땜빵으로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연습팀에서도 팀 동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덴젤 워싱턴 영화 중에 트레이닝 데이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 영화. 트레이닝 데이 보십시오. 트레이닝 데이에서 덴젤 워싱턴이 했던 대사를 그대로 흉내내라고 막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그게 익숙해서 그냥 해줬대요. 라커룸에서 아빠 흉내를 내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아빠를 따라해 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봤대요. 그리고 또 연습 경기하면 부상 입고 그러다가 2009년부터 여러분 그 리그 중에 NFL이 제일 유명한 리그죠. 슈퍼볼이 열리는 리그가 NFL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리그인 UFL이라는 게 막 출범을 해요. 2009년에. 그때 야심차게 출범을 시켰죠. 그런데 거기서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무렵에 아빠의 촬영장에 갈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제 대학 이제 졸업반 수준의 이제 나이가 된 제이디가 이제 아빠 촬영장에 갈 수 있게 돼서 어디를 갔냐면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라이. 덴젤 워싱턴의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재밌으니까 꼭 보십시오. 일라이라는 영화의 제작 미팅에 따라가서 자기가 볼 때 일라이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화의 코퍼레이티브 디렉터 그러니까 공동 감독이라고 봐야 되나요? 앨런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느낀 거죠. '아 이 젊은 친구가 이게 축구한다는 앤데 미식 축구한다는 앤데 영화적인 안목이 정말 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덴젤 워싱턴한테 가요. 주연 배우 덴젤 워싱턴한테 "야 네 아들 진짜 괜찮은데 얘 영화 프로듀서로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덴젤 워싱턴이 "오케이." 그렇게 한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대스타의 아들로 사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영화 촬영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장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이든이 현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냈고 앨런 휴즈는 어 덴젤 워싱턴을 만나서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얻은 가장 값진 게 바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다라고 그 당시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두각을 드러냈던 거예요. 영화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돌연 2012년에 그 이상하던 UFL이라는 리그가 망해서 없어지고요. 바로 다음 해에는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29번째 생일이 됐을 때 축하 대신에 수술을 받았대요. 다시는 풋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를 했대요.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삼촌한테 "삼촌, 아빠한테는 얘기 못 하죠. 덴젤 워싱턴인데." 삼촌한테 얘기했대요. "나 배우가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촌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야 일이라면 얼마든지 있어 임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위를 따거나 너 그냥 차라리 코치 생활로 빠지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가졌던 꿈을 아버지 그늘 아래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또 풋볼을 핑계로 도망쳐 왔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아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겠다.' 싶어서 너무 겁이 나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생일날 그 병실에 누워서 축하 전화를 전부 음성 메일로 돌려놨대요. 그냥 축하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다 음성 메일로 돌려놨는데 가족 덴젤 워싱턴 일가랑 친한 에이전트 중에 앤드류 핑켈슈타인이라고 있어요. 앤드류 핑켈슈타인. 이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HBO의 캐스팅 감독인 쉴라 제페가 앤드류 핑켈슈타인한테 "야 덴젤 워싱턴 아들 중에 한 명이 풋볼했다며. 근데 걔 혹시 아직 풋볼 아직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아 우리 HBO 드라마 중에 프로 풋볼 선수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걔한테 혹시 관심 있냐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앤드류가 갑자기 난리가 나서 병실에 생일날 누워 있는 제이디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제이디는 그걸 다 음성 메일로 돌려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앤드류가 보내온 대본을 읽어봤더니 아주 멋진 작품이었던 거죠. '아 이거 해 보자.' 싶었다고 해요. 어 아무나 덴젤 워싱턴을 아버지로 둘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막상 배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게 또 마냥 또 행운으로 작용하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아빠의 사인을 받아다 달라는 요구를 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빠의 목소리로 말해 달라고 하고,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싶어 하고, 풋볼할 때는 헬멧으로 얼굴이라도 가리죠. 그런데 배우는 얼굴로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때 그 에이전트 앤드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오디션에 일단 가 봐.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특히 덴젤 워싱턴, 아빠인 덴젤 워싱턴한테는 절대 안 알리고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발을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도 못 했대요. 엄마가 오디션장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엄마한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오디션장을 그 다리를 갖고 들락날락 거렸고, 최종적으로 HBO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드라마가 된 볼러의 주역으로 발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덴젤 워싱턴한테 가서 "아빠, 나 이제 배우 할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덴젤 워싱턴이 "야, 그게 진짜야?" 이러면서 막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져 물었대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네가 무슨 배우냐."고. 갑자기 "전화기 줘 봐." 덴젤 워싱턴이 "전화기 줘 봐." 이랬대요. 전화 줬더니 자기 에이전트들한테 막 전화를 했대요. 맞아요. 걔 오디션 붙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덴젤 워싱턴이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야, 너 일단 무조건 가서 이 일 제대로 배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덴젤 워싱턴에게 배우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를 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러라는 이제 드라마가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또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JD는 뉴욕에 살았으니까 마이애미랑 뉴욕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밤에는 연기 수업을 계속 받고. 그죠? 음 혹시 이상한 사람 또 있네. "야 너네 왜 그래? 너희도 힘드니까 그런 거겠지? 힘내라." 응? 자, 어 일단은 이제 JD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JD의 시점으로 가 봅시다. 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요일 밤마다 맨해튼에서 연기 수업을 받았던 그 열정적인 청년. 이 청년이 이제 시간이 나면 몇 시간이고 너대 편의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동작이나 대화, 억양을 연구하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누구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스파이크 리 감독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1970년대에 KK단에 잠입했던 흑인 경찰관 중에 론 스톨머스라고 있어. 걔 실화가 있는데 이거 하나 읽어봐라." 그리고 나서 책을 읽었대요. 또 성실한 친구죠. 책을 읽고 나서 스파이크 리 감독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와, 삼촌 이거 개 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파이크 리 감독이 "야, 마음에 드냐?" 당연하죠." "좋아. 그럼 여름에 보자." 이렇게 블랙 클랜스만의 주연이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리 사무실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와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담 드라이버랑 토퍼 그레이스. 두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와. 가자마자 아담 드라이버와 토퍼 그레이스를 사무실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잘 만든 블랙 클랜스만은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요. 공교롭게도 블랙 클랜스만이라는 영화를 찍게 됐는데 이게 칸에서 잘 됐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열었는데 스파이크 리 감독이 자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 영화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스파이크 리 감독도 내심 궁금했던 거예요. '아, 내가 만든 영화랑 배우들의 연기를 놀란 감독이 어떻게 볼까?' 앞자리에 있는 놀란 감독은 계속 귀를 대고 막 힐끔거렸대요. 근데 나중에 놀란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나도 시사회 때 스파이크 리 감독 너무 신경 쓰였다. 아, 뭐 이런 사람이 뒤에 있어 가지고 내 뒤에 앉아 가지고 너무 신경 쓰." 게다가 그 사람의 영화를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반응을 당연히 궁금해할 거라고 놀란 감독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란 감독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뭔가 되게 강렬한 경험이었고 뭔가 어떤 운명처럼 느껴졌는데, 물론 여러분들 블랙 클랜스만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영화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뭔가, 뭔가 제가 나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저기 나온 배우가.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친구를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아, 볼로라는 드라마에 나왔었지.'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놀란 감독이. 이걸 보시면 놀란 감독도요, 볼 거 다 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적인 친구였는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 배우가 방금 또 영화에서 보여준 카리스마가 너무 이렇게 놀라우니까 어 연락을 해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란 감독은요. 대본을 다 쓰기 전까지는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절대 생각을 안 한대요. 왜냐면 그 배우가 계속 떠올라서 대본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가상의 어떤 캐릭터를 생각해서 대본을 완전히 쓰려고 하는데 테넷 대본을 앞에 딱 두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얼굴이 둥둥 떠올랐대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때도 드라마를 촬영하던 그 제이디한테 연락을 해서 "아 우리 미팅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고 '아 내가 이 배우의 에너지를 좀 쓰고 싶다. 테넷이라는 영화에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테넷 주인공을 보면 의외로 그냥 뭐 시시껄렁하기도 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기도 했잖아요. 자기랑 싸워서 자기가 질 것 같이 생긴 그 191 짜리 여자를 보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그런 아주 따뜻한 네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그런 비밀 요원인데 그가 자기가 이제 제이디가 운동선수를 했던 개인사를 막 들려준 거예요. "야 아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나 질러 버리자." 이러면서 놀란 감독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감독은 그 사이에 막 엄청난 설득력을 느낀 거죠. 테넷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놀란 영화 중에서 그렇게 많은 액션이 있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도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비범한 운동성과 에너지가 있으면서도 우아할 수 있겠구나.' 크리스토퍼 놀란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에게 그 자리에서 테넷의 출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실패한 미식 축구 선수에서 단 5년 만에 몇 달 동안 7 개국을 오가면서 영화를 찍는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존 데이비드 워싱턴한테 사람들이 달라진 게 있대요. 요즘 달라진 게 아빠 질문을 안 한대요. 아빠 질문을 그 덴젤 워싱턴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 물어본대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덴젤 워싱턴한테 아들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겠죠. 아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로버트 패틴슨 얘기도 해야 되는데 로버트 패틴슨 얘기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원래 그 부자 캐릭터들이 많죠. 톰 행크스 부자, 뭐 더글라스 부자도 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도널드 서더랜드 뭐 많죠. 하지만 저는 이 덴젤 워싱턴 아들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커리어가 제일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뻗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테넷을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미래는 다르게 펼쳐지겠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목이 많이 갔어요. 네. 비록 라디오긴 했지만 천 몇백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도 어 만약에 아직 김요한 케이지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아시죠? 저 영상에다가 구독해 달란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럴 때 할게요. 구독 좀 해 주십시오.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봐 주시고 언제든 하시고 싶은 얘기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 채널에 많이 몰려오셔서 많이 놀다 가시면 좋겠어요. 뭐 저 친목질을 하셔도 좋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저도 막 그 얘기 보다가 끼어들고 이러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방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몇 시까지 할까요? 11시 한 50 분까지 우리 잡담 시간 한번 가져 보죠. 아무튼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슈퍼챗 주셨는데 제가 읽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네. 앤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채널의 운명은 재미네요. 재밌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파카 님이 제 인생 얘기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 표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하치 님이 착하니까 시험 붙게 해 주세요. 시험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좀 뭐 하고 계세요? 아 내일이 아니구나. 언젠가 또 네. 시험을 보실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잘 되실 겁니다. 네 미세스 파이님 고맙습니다.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소리, 좋은 정보 좋았습니다. 라이브 놓치기 싫은데 예고를 좀 네. 네 제가 예고를 안 해요. 추리님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들어오셨으면은 자주 들어와 주십시오. 하치님이 추석 끝나고 시험이라고 하시네요. 네 잘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정상희님 자주 오십시오. 저 목소리 좋다고 해주시는 상추집사님 감사하고요. 코리아 우라님, 네, 조커 영상을 시작으로 거의 유일하게 챙겨보는 영화 리뷰어다라고 해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조커 영상으로 제가 좀 알려지긴 했었죠. 음, 테넷설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가인행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억나시는 것 중에 제일 처음으로 보신 헐리우드 영화가 뭐였을지 궁금해요. 처음 본 헐리우드 영화요. 웨스 크레이븐의 나이트메어 3였습니다. 백콤님, 네, 백콤님, 네. 테넷 해석 영상 몇 번을 돌려보셨길래 그렇게 잘 분석하신 건가요? 잘했나요? 일단은 저는 테넷을 총 5번을 봤습니다. 5번을 봤고요. 모든 씬과 모든 대사를 어, 파일로 정리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상 거의 40분이죠. 안 그래도 대본이 힘들었는데 40분 분량을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었고요. 다시는 다시는 테넷 같은 영화는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네, 죽는 줄 알았어요. 한글님도 오해차 하셨군요. 에드가 라이트 vs 타이카 와이티티 월드컵이에요. 타이카 와이티티. 저는 테넷은 원래 제가 생각한 영상 분량은 68분. 네, 68분이었습니다. 20분을 잘라냈습니다. 무려. 20분이 뭐야? 30분 잘라냈네요, 거의. 그랬습니다. 네, DC 코믹스 코리아 팬스님, 테넷 리뷰 정말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크리스탈 임님, 김효키님 추석 때 뭐 하세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못 본 책들을 좀 볼 예정이고요. 못 본 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만화책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들을 또 많이 구입해서 그 미국 코믹스들도 지금 볼 게 밀려 있고요. 지금 제가 코믹스를 엄청 봐야 돼요. 지금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신간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몇 달 동안 정신이 정말 없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느낀 점도 많았고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밀린 어떤 문화적인 섭렵 주제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며칠 내에 좀 해볼 생각입니다. 어이구, 아멜님 고맙습니다. 테넷 영화 보고 김효키님 영상 보고 또 영화 보니 진짜 김효키님 영상의 퀄리티에 놀라움이 최고십니다. 제가 이거 읽으니까 너무 오그라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듄을 선택했죠. 듄도 심지어 늦었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었습니다. 코믹스는 저는 정발판은 거의 사고 있고요. 올드가드 봤습니다. 올드가드는 예전 라이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네. 최재현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GT3 911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참 몰고 싶은 차입니다. GT3. 네. 제가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무조건. 네, 저 도쿄타워 모형 집에 있는 겁니다. 네. 세가 토이즈 물건이고요. 제가 도쿄 출장 갔을 때 한 2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20 몇만 원? 네. 그리고 쉐키라님, 일과 브이로그 재밌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브이로그에 관련해서는 준비된 게 많습니다. 조만간 하나씩 풀게요. 네, 시간 있을 때. 김태균님, 올빼미 법정 당연히 봤죠. 최고죠. 에놀라 홈즈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에놀라 홈즈 조만간 볼게요. 한글님, 테넷 리뷰 때 웃겼어요. 아, 미드 추천하는 거요? 요즘 추천하는 건 왓치맨. 네. 뉴욕 브이로그 재밌었어요. 심지어 뉴욕 브이로그 제가 말도 안 하고 막 대본으로만, 자막으로만 했었는데, 그쵸? 네, 브이로그, 이러니까 또 괜히 용기 나잖아요. 용기는 나서 막 만들었는데 조회수 한 27 나오고 막 이러면은 심지어 막 저는 뉴욕에서 덕질하는 것도 막 찍고 막 뭐죠? 아키하바라에서 3박 4일 있으면서 다 찍은 것도 있고 모든 가게를 다 들어가서 찍은 것도 있고 제가 찍어놓은 브이로그 정말 많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또 음식점 같은 데서 찍은 것도 정말 많아요. 네, 이런 거 하면 아이고 끝장납니다. 관탁 루님이 시작한 지 오래되었나요? 뭐 유튜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요? 마틴 스콜세지 영화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번외격의 얘기지만 마틴 스콜세지하고 카지노하고 택시 드라이버 하니까 생각났는데 마피아라는 게임이 이제
그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죠.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거 할 겁니다. 추석 때 그거 할 거예요. 네. 김세윤님 글래디에이터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4K 블루레이 확장판이 나왔었죠. 네, 그거 사서 재밌게 봤습니다. 집에서 다시 한번. 야, 여기서 내 채널에서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라는 제목을 보게 될 줄이야. 선셋대로 이중배상 끝났네요. 와, 끝내주네요. 저 안 그래도요, 가인행님 그거 하고 싶었어요. 시드니 루맥 감독의 12인의 성난 사람들 리뷰하고 싶었는데 오늘 순서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테넷의 주연 배우인 주도자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캐스팅 썰을 들려드렸습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쉬시는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쉬시는 분들도 오늘 이제 잘 주무시고 내일부터 주간 김역회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콤프로스트 드시면서 일어나시고요. 주간 김역회 오늘 안 보신 분들 다 보십시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듀운 분석 영상 네. 안 보셨다면 보시면 좋겠고요. 재생 목록에 안 보신 거 있으시면 추석 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파덕님이 엑스파일 드라마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엑스파일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엑스파일 약간 코미디로 나온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의 K였습니다.